2일 실시된 선거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가장 큰 관심을 받아온 애틀랜타 시장 선거 개표 결과 50% 이상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는 30일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승자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개표 결과 1위는 여성 시의장 출신인 페리시아 무호 후보로 전체의 41%인 39,202표를 득표했습니다. 2위는 안드레 디킨슨 후보로 전체의 23%인 21,153표로 2위에 오르며 무호 후보와 함께 결선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애틀랜타 시장을 역임한 바 있는 카심 리드 후보는 전체의 22%인 21,541표를 득표해 3위를 기록하며 결선 투표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존스크릭 시장 선거의 경우 존 브래드베리 후보가 총 투표자의 60% 지지를 받아 40% 지지에 그친 브라이언 위버 후보를 두르고 차기 시장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스와니 시의회 제5지구의 경우 피트 차펜티어 후보와 데이비드 마르티네즈 후보가 결선에 올랐습니다. 마르티네즈 후보는 595표를 얻어 485표를 받은 피트 차펜티어 현 시의원을 앞서며 1위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마르티네즈 후보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지를 보내준 다양한 유권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남은 기간 잘 준비해 결선 투표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계속해서 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브루케이븐시 존박 시의원은 지난 2일 실시된 선거에서 총 1,509표를 득표해 825표를 획득한 데 그친 KT 둔어건을 제치고 3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존박 시의원의 시정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존박 의원은 선거 기간 동안 지역 유권자들을 3천여 명 가까이 만났다고 전하며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후보가 유언비어를 만들어 자신을 비방했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존박 시의원은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동료 시의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 그리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한인사회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KTN 뉴스 스태봉입니다. 다음은 야구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2021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995년 이후 26년 만입니다. 브레이브스는 6차전에서 홈런퍼를 가동하며 7대 0으로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배준경 PD가 전해드립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26년간의 무관의 세월을 딛고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브레이브스는 어제 휴스턴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스에게 7대 0으로 승리하며 1995년 이후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를 애틀랜타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경기는 애틀랜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경기였습니다. 선발 맥스 프리드가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고 타선은 3개의 홈런을 동반해 7점을 기록하고 세런맨 타일러 마첵이 2이닝을 맡고 팀의 마무리 투수 윌 스미스가 마지막 3개의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며 적지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애틀랜타 프로 스포츠 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던 애틀랜타 스포츠 저주도 깨졌습니다. 애틀랜타의 다른 스포츠 팀들과 유명 인사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브레이브스의 우승을 축하했습니다. 브레이브스 구단도 트위터를 통해 이번 주 금요일 애틀랜타에서 우승 퍼레이드를 열 것이라고 축하 일정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에게도 접종해도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백악관은 지금까지 CDC의 최종 승인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어린이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가운데 오는 8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위가 어제인 2일 5세에서 11세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와 바이오엔텍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 FDA의 최근 권고를 따른 것입니다. 이날 CDC 자문위는 표결에서 14대 0으로 어린이 대상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지지했습니다. 이번 승인 결정으로 미국에서는 어린이 약 2,800만 명이 백신 접종 대상자입니다. 이날 어린이 백신 접종 승인까지 가장 걸림돌이 됐던 심근염 부작용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mRNA 백신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심근염 부작용이 보이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하지만 CDC 자문위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심근염 발생 빈도가 현저히 낮으며 지난 1년 반 동안 190만 명의 어린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94명이 사망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린이 백신 승인으로 가져올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6주간 아동 청소년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율은 5배나 증가했습니다. CDC의 이번 승인 결정으로 다가오는 8일부터 미국에선 본격적으로 어린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어린이에게는 성인 투여량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의 화이자 백신을 3주 간격을 두고 2차례 제공됩니다. 이에 백악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프리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지난 29일 FDA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 대상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의 백신 긴급 사용에 대한 승인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전국적으로 백신 포장과 운송을 시작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 접종이 즉시 가능해졌는데 부모들의 호응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게 보건당국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DC는 어린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백신 접종을 강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미국 프로축구 소식입니다. 1승을 더하게 되면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도 플레이오프에 진출이 가능합니다. 관련 소식을 배준경 PD가 전해드립니다. 애틀랜타 유나이티드가 플레이오프까지 단 1승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감독 교체를 단행하며 시즌 초반 부진을 씻어내고 다시 플레이오프 경쟁에 참여했던 바 있습니다. 오늘 7시 30분부터 뉴욕 레드불스의 홈구장에서 열리고 있는 리그 33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면 플레이오프에 직행하고 비기더라도 같은 시간 치러지고 있는 몬트리올과 휴스턴 경기에서 몬트리올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플레이오프를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레드불스는 현재 7위로 유나이티드와 마찬가지로 오늘 경기에서 승리할 시 플레이오프 티켓을 거머쥘 수 있어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는 오늘 경기 이후 이번 주 일요일 신시내티 원정으로 정규 시즌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 이어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애틀랜타 스포츠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1월 3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701만 2,285명, 누적 사망자는 76만 9,061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7만 5,96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469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6만 6,880명, 누적 사망자는 2만 4,9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64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53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2,231명, 누적 사망자는 1,373명입니다. 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4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1,668명, 누적 사망자는 1,64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8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뉴욕시에서 한인 여성 2명이 시의원에 당선됐다고 뉴욕타임즈와 뉴욕시 지역방송사가 보도했습니다. 뉴욕시에서 한인 시의원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린다이 뉴욕 한인봉사센터 회장은 뉴욕 시의회 23선거구에서는 77%의 개표율을 기준으로 63.6%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또 26선거구에서도 78%의 표가 집계된 가운데 줄리 원 후보가 총 77.2%를 획득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두 당선자는 각각의 선거구에서 최초의 아시아계 시의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페이스북이 얼굴 인식 서비스를 중단하고 관련된 10억 명 이상의 개인 얼굴 인식 관련 데이터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얼굴 인식 시스템에 의존하는 서비스도 수준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사진이나 비디오에서 자동으로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오면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파나마 공화국에 위치한 산타아나에 오징어 게임을 테마로 한 한 할로윈 파티에서 실제로 총격 사건이 발생해 8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이 찍힌 영상에는 수십 발의 총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했으며 총격 사건 다음 날 쓰레기 매립장에서 3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지금까지 숨진 총격범 외 2명이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당 지역의 라이벌이었던 두 갱단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으로 11월 3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